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5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불엄을 깨면서 한 해 동안의 건강을 기원하고요. 또 추위 속에 오곡밥과 나물을 챙겨 먹으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챙기기도 했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같은 행사를 여전히 즐기기도 하고요. 보름달 보면서 나와 가족 또 이웃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풍습을 현대적으로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 높은 건물이나 공원에서 보름달을 보면서 SNS에 달 사진을 올리고요. 서로 소원을 나누고 응원하는 게 새로운 문화가 됐는데요. 예전과 방식은 조금 달라져도 그 의미만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엔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달맞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저녁엔 다 그치고 모쪼록 환한 정월 대보름달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퓨처 셀프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소방청이 정월 대보름 행사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월 대보름 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가 총 1146건으로 85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큰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요. 정월 대보름에는 불을 사용하는 풍습이 유난히 많다고 하죠. 각별히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이 불을 사용하는 풍습 중에 논밭에 해충과 잡초를 태워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보기 드립니다. 일명 더위파리. 네, 불이 나면 더우니까. 2번 쥐불놀이.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농업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살펴볼게요. 농업인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친환경 농업이 지난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이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일반 농법에 비해서 농사를 짓기는 힘든데 생산량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직업 상한 면적 확대 등을 골자로 모두 한 5가지 정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 상당 기간 직불금 단가 인상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게 7년 만에 개편이 되는 건데요.
취급 단가가 논농사를 기준으로 헥타르당 그러니까 3,000평입니다. 네. 이 3,000평당 유기농은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농 지속이 57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게 각각 70, 50, 35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으로도 취급 상한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호당 5헥타까지가 네. 상한이었는데 이제 30헥타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논 30헥타르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더라도 5헥타르까지만 인정해서 직불금을 줬는데 이제는 30헥타르 농사하면 친환경으로 하면 다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30헥타르면 평으로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 농가라고 하면 대부분 친환경 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기존에는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만 지급이 되던 직불금도 올해부터는 당해년에 5월 1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를 제출을 하고 10월까지 이걸 유지를 하면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증 기간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벼 재배 면적 감축 인증 대상으로 친환경 벼로 전환할 경우도 일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서도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친환경 벼를 일반 벼에 비해서 5%포인트 높은 가격에 사드리겠다 이런 거고요. 물량도 최대 15만 톤까지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공비축미로 친환경 벼를 15만 톤까지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이 3만 3천 헥터 정도 더 늘어난다 이런 거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쌀 생산량은 한 2만 2천 톤가량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이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재배 여건 개선이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직불금 단가 인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반기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주로 이제 논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죠. 그래서 네. 논농업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겁니다. 이게 논에서만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결이 된 그런 점 때문인데요. 유기농 지속 직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업을 계속 할 경우에 이제 유지할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이전 인정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무농약 인정보다 지원 단가가 지금 낮다 이런 겁니다. 유기농이 무농약보다 인증받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단계를 보면은 무농약 단계 다음에 유기농이 있는데요. 네. 무농약 인증은 말 그대로 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화학 비료도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약은 물론이고 화학 비료도 전혀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려운 유기농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국내 양봉업계가 이 트롯 경연대회 출신의 여자 가수를 꿀벌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꿀벌을 키우는 벌꿀 농가들, 그러니까 네. 양봉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체가 한국양봉협회고요. 또 이런 농가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곳이 한국양봉농협인데요. 이 두 곳에서 트롯 경연대회 출신 가수 미스 김, 본명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를 꿀벌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부친이 전남 해남에서 전업으로 불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양봉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벌이나 꿀에 대해서도 잘 알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날 네. 뭐 기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 17살 무렵부터 아버지가 양봉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뭐 자신이 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벌과 함께 했던 뭐 일례로는 보기에는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고당백 식품으로 알려진 애벌레 같은 경우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주워 먹고 있었던 어릴 적 이야기. 예. 네. 그리고 또 아카시아철이 되면은 이게 엄마 아버지가 고향 해남을 떠나서 대구에 뭐 철원까지 이렇게 이동 양복을 할 수밖에 없었은 탓에 큰아버지 집에 좀 맡겨졌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많이 울었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양궁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뭐 사연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이제 농수축산물이 이런 노고를 거쳐서 생산되고 이 밥상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양봉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21학번으로 연암대 원예학과를 졸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연암대도 이제 농축산업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원예학과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곤충학과를 가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부친이 정말 벌을 키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양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남쪽에서부터 이제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야외에서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벌통을 계속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부친께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이번 꿀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서 꿀벌과 우리 벌구를 홍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이런 소감을 밝히게 됐습니다. 네. 꿀벌 홍보대사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산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후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잘 떠오르지 않죠? 네, 저도 그런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1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은 쉽게 떠올리면서도 10년 후에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일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 퓨처 셀프를 함께 읽으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작해 보니까 이 책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 어떤 분인가요? 벤자민 하디는 이제 조직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자기개발 분야 파워블로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분 블로그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이제 글쓰기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고 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 읽고 있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엄청 그리고 이제 하버드 부럽네요. 비즈니스 리뷰, 뭐 뉴욕 타임즈, 뭐 CNBC 등에 이제 글이 실리기도 하고, 뭐 포브스나 허핑턴 포스트 같은 데도 칼럼 기고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뭐 10배 마인드셋,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뭐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자기개발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네. 예. 그 오늘 소개하는 책이 퓨처 셀프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이게 2023년도에 이제 국내에 처음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네. 제가 읽은 책은 이제 30만 부 판매 기념 스페셜 에디션. 이미 그렇게 팔리고 예, 저는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30만 부 정도 누가 읽었으면 한번 읽어볼 만은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서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 책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걸 이제 퓨처 셀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퓨처 셀프를 인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이제 극명하게 좀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잘 놓치는 질문들 안 하죠. 네. 그래서 미래의 나랑 연결되어 있는 현재
내가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책은 크게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뭐냐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 내가 미래의 내가 되겠는데 어떤 요소들이 그걸 방해하는지 그걸 한 7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미래의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들도 한 7가지 정도. 마지막에서는 이제 미래의 내가 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도 7가지로 제시가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기계발서의 포맷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단계마다 이제 체크리스트, 뭐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뭐 체크하면서 이렇게 따라 읽으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노후 준비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지 않고는 노후 준비하는 게 어렵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은 한번 일독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자가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은 저자는 한마디로 미래의 나를 상상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뀐다. 반대로 미래의 나를 상상해야 무조건 바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크게 보면 책을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저자는 이제 이 책을 시작하면서 17세인 지미 도널드슨 발음도 어렵네요. 도널드슨. 네, 이분의 사례로 시작하는데 이 네. 친구가 이제 2015년 10월 4일 날 11학년 우리나라 치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죠. 다음 날이 역사 시험인데 이거 제쳐두고 유튜브 동영상을 4개를 제작합니다. 네. 이 친구는 3년 전부터 이제 주로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게임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 해설하는 동영상들을 주로 많이 올려왔었는데 이번 동영상은 조금 성격을 다르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이제 솔직한 대화를 이제 구독자들한테 좀 들려주는 형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6개월 후에 자기 모습,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동영상을 예. 만들고요. 두 번째는 12개월 후, 세 번째는 5년 후, 네 번째는 10년 후 미래의 지미에게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재밌네요. 보통 이렇게 만들면 바로바로 올리잖아요. 네. 지금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예약 설정을 해둡니다. 6개월 후 내 모습과 이야기하는 거는 6개월 후에 개봉되게. 그 1년 뒤 거는 1년 뒤에 예약 설정을 해가지고 네. 해당 시기에 공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녹화는 한꺼번에 다 해두고 미리 해두고 6개월 뒤, 1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이제 공개되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지미가 이제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 현재 통계를 한번 보여줍니다. 처음 제작할 당시에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자는 한 8,000명 정도 되고 조회수는 이제 180만 건 누적 조회수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수치와 이제 그 개봉되는 시점의 수치를 이제 청취자들한테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개월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지민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나는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한 8,0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5,000명 정도 돼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게 안 되면 좀 창피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미래에 나가 6개월 후에 채널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근사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동영상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재밌는데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떻게 됐나요? 목표를 달성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목표 달성합니다. 그래서 예. 2016년 10월 4일에서 이제 12개월 후가 지났을 때 이제 미래인의 동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구독자가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게 15,000명이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건 아닐 거고 그 안에 그럼요. 변화는 예.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미 동영상을 딱 비교를 해보면 2015년 10월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전에 동영상을 보면 그냥 게임 해설에서 게임 화면이 이렇게 주가 되는데 그 이후 동영상을 보면은 지미가 직접 많이 나오는 그 스스로가 화자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동영상들이 더 자신이 생겼군요. 예. 그 채널 구독자를 보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현재 한 4천만 명. 구독자만 영상을 올리면 보통 3천만 명이 본답니다. 와, 조회수가 3천만.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거의 뭐 채널에 이런 채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걱정은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네. 그 흔히 심리학자들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자는 반대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보통 심리학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정관념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의 문제가 일어났다. 다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전통 심리학의 관점인데, 그래서 이런 심리학을 역사를 보면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게 우세한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뭐 보통 이제 뭐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대까지는 대부분 이런 병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이 발달을 해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이 지금의 무슨 문제 병의 원인은 과거에 어떤 일에 있었다. 이게 우울증, 뭐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보면 사람은 그냥 도미노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에 의해서 도미노 무너지듯이 쭉 현재의 내가 이루어진다.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결정론적인 사고관에서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결정론적인 것들이 지배적인 관점을 형성해 왔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들을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가 진짜 수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데 예. 이걸 다 과거의 원인으로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성도 일어나고 심리학에 좀 다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과거 이유잖아요. 이게 누적된 거잖아요. 네.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면 네가 이런 식의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물어보면 그건 몰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병의 원인만 설명을 하고 예. 해결책을 안 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긍정 심리학이라는 개념들, 뭐 마틴 셀리그만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심리학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심리학의 흐름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이제 병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 행복에 대한 것들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과학 기술도 많이 발달돼 있고 신경과학, 뇌과학 쪽 기술들이 이제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등에업고 이제 긍정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에 이런지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연구들을 훨씬 더 많이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디에서 지낼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수많은 선택지의 앞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러한 것들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일들이고, 예. 이것들 이런 독특한 능력을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전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망이요. 네, 예.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까 과거의 심리학이 결정론적인 거라고 하면 이건 이제 목적론적인 거죠. 내가 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현재의 내가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 목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접근이나 회피. 접근. 뭐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대한 접근 때문에 어떤 내 행동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회피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면 너무 와닿는데.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해 보면, 야, 그 집 한 채 마련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런 동기를 설명하자면 회피 동기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승진을 하고 직장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동기를 설명하면 이건 접근 동기랑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서 행동을 하는데, 뭐 이게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고, 그 미래의 관점을 두고 내 지금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왠지 접근이나 회피가 있으면 회피 쪽에 좀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느 쪽에 좌우된다나요?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 사람이 회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쵸. 그럴 것 행동을 같아요. 한다고 그러고, 대부분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행동, 이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광고업계에서 많이 하는 게 공포 마케팅입니다. 예. 이런 일이 나면 너한테 큰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행동을 피하게 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슬픔, 후회 이런 감정들은 과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 불안
건 미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니까. 예. 미래에 대한 불안, 네. 이 불안함하고 뭐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결정 원인으로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 목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해결하느라 이제 겨를이 없는 거죠. 앞을 그렇죠. 생각할 겨를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보통 이제 미래에 나와 단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막 그러잖아요. 뭐, 나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야, 정신 차려. 지금 네 앞에는 이거부터 잘해.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또 매몰되어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네. 저자가 이제 2010년 심슨 가족이라는 미국에서 뭐 유명한 뭐 프로그램인가 봐요. 네. 저도 가끔은 한번 에피소드 같은 건 찾아보는데 여기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이제 네. 거기다 나오는 이제 아버지 상으로 호머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가장의 책임도 다 하지 않고 술에 빠져서 지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남편한테 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녀들 다 커가지고 떠나고 나면 후회할걸? 그게 또 호모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뭐냐면 그거는 미래의 호모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정답. 그걸 내가 왜 지금 걱정하고 있냐. 진짜 재밌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도 하나 드는 게 1990년대 뭐 데이비드 레러먼스 같은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늦은 밤에 보면 파티를 즐기거나 요즘으로 뭐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거 보다 보면 진짜 시간이 금방 하죠. 순삭이고 밤잠 안 자고 그거 계속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날 행동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늦은 밤에 이분이 무슨 이야기냐? 밤이네? 근데 너무 재밌잖아. 지금은 자고 싶지 않아. 이게 밤사나이 마인드예요. 네. 근데 밤사나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아침 사나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침 사나이는 이제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최악이죠. 근데 밤사나이는 아침 사나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침 사나이가 밤사나이한테 복수를 할 방법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네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네. 아침 사나이는 누구한테 복수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점심 사나이한테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 피곤해. 자. 늦잠 자고 회사도 늦게 나가고 지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낮 사나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최악이죠. 그럼 낮 사나이는 결국 그런 행동이 아침 사나이 행동이 반복되면 낮 사나이는 직장 다니기가 어렵죠. 어렵죠. 낮사나이 사라질걸요 아마. 그래서 직장에서 잘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밤사나이가 저녁에 이제 파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현재에 매몰돼서 살아가게 될 때 미래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재밌는 꽁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 듣고 저도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 웃음 뒤에는 내 모습 같은데. 최근에 특히나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에 빠져 있어가지고 한번 보면 잠을 못 자요. 요즘 최고로 빠져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요즘 중증 외상센터 그거 본다고 빠져 있고 또 옛날 시리즈 찾아본다고 빠져 있는데 재밌죠. 예. 그렇게 보다 보면 넷플릭스가 5년 전인가 전략 회의를 할 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런 질문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경쟁 상대요? 네,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 지금 생각할 때 뭐 압도적 1등이니까. 근데 이게 5년 전? 네. 넷플릭스 가입 안 한 사람? 아니 고객의 잠. 잠. 야 무섭네요. 진짜 잔인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 잠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똑똑하네요. 그렇죠. 예. 거기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 거기 뭐 다른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저한테는 이긴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전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아침 사나이, 점심 사나이, 밤 사나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렸었는데 상무님한테 노후 준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예, 상상이 잘 안 되니까 내 모습이나 우리 이런 노후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 밤사나이처럼 행동을. 그 호모 같은. 그건 미래의 오승환이 걱정을 지금 나는 걱정 없는데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미래와 단절된 사람이 이제 눈앞의 목표만 추구하고 뭐 도파민이 잠시 활성화되는 이런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하버드대 심리학자인데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어째서 우리는 미래에 내가 후회할 결정만 내리는가?
이 질문은 또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좀 이르게 하는데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런 걸 좀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좀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와 연결되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미래와 연결시켜서 사는 젊은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파이어 같은 것도 있죠. 예. 파이낸셜 인디펜던트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은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현재 미국인들이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27세. 근데 그 미국에서의 27세는 우리나라 27세랑 좀 다른 거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일을 좀 해본 거잖아요. 27세면. 20세 정도 되면 뭐 대학 졸업하더라도 22, 3세 정도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업도 뭐 미국 요즘 잘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노후 자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평균적으로 10만 7천 달러, 1억 3,500만 원 정도? 많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 이제 시급한 문제랑 좀 뭐랄까요. 목표긴 한데 사소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두려워서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나요? 혹시 시급한 문제랑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어느 것부터 하세요? 시급한 거요. 닥치는 문제부터 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책 1부에서 저자가 이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미래 목표를 너무 작게 설정하는 게 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명언들을 몇 개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허워가 어떤 명언을 남겼냐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가 있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아 명언. 잠깐만요. 뼈 때리는 살짝 예. 이게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유명한 자기계발서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 알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설명을 하는데 돌멩이, 자갈, 뭐 모래 이런 것들을 딱 하고 양동이를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 먼저 양동이에 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래를 먼저 붓고요. 그 위에 자갈이나 돌멩이를 넣으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돌멩이나 자갈을 먼저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부으면 그 빈틈에 쫙 모래가 들어가니까 모래가 쑥 들어가면서 다 담을 수 그 있다. 공간에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양동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중간 크기의 자갈이나 큰 돌멩이는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배움이나 뭐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모래 같은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이메일 하거나 모임 참석하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소한 것들을 먼저 채워버리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를 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삶이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 보려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항상 아침의 시작은 사소한 일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닥친 일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변화가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책 읽으면서 저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저자가 미래의 나와 연결해라.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또 얘기했지만 사실 저들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라는 책에서 이제 데니엘 길버트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일단 미래를 상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10년 전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10년 전의 나랑 현재의 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뭐 관심사도 달라졌을 거고 관점, 가치관, 뭐 집중하는 일, 목표 10년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10년 전에 나랑 비교하는 거는
의외로 조금은 쉬운 부분이죠. 지나온 과거니까. 그건 쉽네요. 예. 생각보다 팍팍 떠오르고. 예. 10년 전에 내 모습 딱 하면 떠오르잖아요. 네, 그거랑 떠올라요. 비교를 하는 것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금의 나랑 10년 후의 나를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는 거죠. 10년 후에 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잘 안 나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 후에 자기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안 그려지고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10년 전에 나랑 달라졌다는 것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과소평가하고 지금의 나랑 거의 똑같을 거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운데 그냐면 지금이 그냥 끝이다.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거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예.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0년 전의 나를 생각할 때 10년 후의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네. 뭐 어떤 얘기냐 기억은 쉽습니다. 근데 상상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기억은 쉽지만 상상은 어렵다. 그런데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아니다. 일어난다. 그렇죠. 10년 전에 내가 변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나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건 확실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렇군요. 끝으로 상무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주로 보면 뭐 연금, 노후 준비, 뭐 교육, 상담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하는 건 근본적으로 미래를 상상할 그쵸. 수밖에 없고 예. 의도적으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보다 나한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저분을 예. 통해서 나의 미래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미래 상상하는 게 쉽진 생각보다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면 올디파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셀카를 찍어가지고 클릭 몇 번을 하면 30년 뒤에 내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네. 지금의 나랑 30년 뒤에 나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나도 늙겠구나 나이 들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어떨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퓨처 셀프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내 미래가 어떨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자는 어떤 이야기 제안을 하냐면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보라 그러는 반대로 10년 뒤에 내가 현재의 나한테도 편지를 한번 써보라는 그러면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려 오늘 대화하면서 10년 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랬잖아요. 네. 저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외려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내가 요즘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쥐불놀이였습니다. 2699님 정답 보내주셨고 상무님도 쥐불놀이 해보셨나요? 어릴 때 해봤죠. 그렇군요. 6114님도 8085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6114님은 예전에 시골 살았을 때 해보셨다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픈 심정이네요. 6114님 미래 한번 생각해보는 거. 8970님도 네, 퇴근길에 호두와 땅콩 샀다고. 아우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쥐불놀이가 되게 위험한 놀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예, 화제가 많이 난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오니까요. 여러분 출근 퇴근 안전하게 오늘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